뉴스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무안군이 추진하려던 대형 프로젝트가 보류되면서 전라남도가 군공항 이전과 연계해 무안군을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태원 유진호수 이한철 대표가 사업 포기를 선언하면서 목포 시민들은 또다시 버스 운행 중단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지역 대학의 위기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목포대학교도 내년에 15개 학과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전남에서 촬영한 영화나 드라마가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면서 전남도가 도내에서 촬영하는 영화, 드라마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광주 군공항 특별법 통과 이후 군공항 이전지인 전남이 연일 시끄럽습니다. 광주시장의 연일 계속된 군공항 관련 언급에 전남지사는 반박과 해명 수준에 그치는 등 목소리를 크게 내야 할 전남이 오히려 광주시의 이슈 선점을 뺏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무안군이 추진하려던 대형 프로젝트를 전라남도가 돌연 보류하면서 군공항과 연계한 무안군 압박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안공항 인근 91만 제곱미터 부지입니다. 무안군은 이곳을 K푸드 융복합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1,600억 원대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전남개발공사도 시행사로 참여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7일 사업 관련 업무 협약에 대한 김영록 지사 보고 이후 돌연 보류 결정이 내려지면서 사업 추진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전남개발공사는 전남도가 진행하고 있는 AI 첨단 농산업 관련 용역이 끝난 뒤 무안 K푸드 융복합 산업단지 사업과 함께 검토하라는 지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무안군은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업무 협약을 하고 이제 5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었는데 그런 일정들이 좀 뒤처지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난감한 상황이. 이 때문에 17일 저녁으로 예정됐던 무안군수와 전남지사의 만찬 자리도 취소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안 지역에서는 군공항 이전을 위한 압박이 아니냐는 추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 무안군 주민들은 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김영록 전남지사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무안 군민도 전라남도의 군민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켜줘야 되는데 왜 그쪽으로 치우쳐서 하시는지를 정말 모르겠습니다. 무안의 광주 군공항 유치를 염두에 둔 듯한 김영록 지사의 최근 발언과 전남도가 조직적으로 무안 군민들을 군공항 이전에 찬성하도록 회유하고 있다는 의혹들까지 무안 지역 주민들의 비판 수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광주시에서는 끽소도 못하고 전라남도에서 도지사가 무안군을 콕 찍어서 표현하는 것은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 군공항 무안군 이전 반대 범대위 측은 전남도청 앞 릴레이 집회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태원 유진호수 이한철 대표가 사업 포기를 선언하면서 주목할 만한 내용은 노선권과 관련해 최대한 양보를 하겠다고 밝힌 점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버스가 또 운행 중단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큰데요. 목포시와 시내버스 회사 등이 하루빨리 합리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한철 대표는 민감한 부분이었던 노선권과 관련해 공식적인 자리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말하지 않았지만 과도한 요구를 하지 않고 최대한 양보하겠다는 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어차피 회사를 이제 접어야 되겠다는 생각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모든 걸 내려놔야 되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양보할 수 있는 걸 양보하려고 생각합니다. 목포시는 일단 이 대표의 이 같은 결심에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시내버스 회사 인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회사 측과 협상 테이블도 조만간 마련해 구체적인 인수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버스 회사 측과 만나 시민들과 시 버스 측이 공감할 수 있는 협상 내용들을 수록한 시일 내에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목포 시민들은 버스 운행이 또 멈추지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이 큽니다. 지난해 2차례에 걸쳐 80여일 동안 버스가 멈춰서면서 큰 고통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안 되지요. 목포 시민들은 차도 없고 전부 다 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절대로 안 돼요. 정말로. 경영난 때문에 사업 포기를 선언한 버스회사. 재정 여력이 충분치 않은 목포시. 뚜렷한 대책을 단기간 내에 마련하기 힘든 상황에서
목포시와 버스회사, 시민들이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지역대학의 입학 정원 미달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사립대뿐만 아니라 국립대학교도 위기가 심각한데요. 목포대학교도 결국 내년에 15개 학과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재학생 8,000명인 목포대학교. 올해 신입생 정원 1,400여 명 가운데 14% 가까이 미달됐습니다. 입학생 모집이 갈수록 어려워지자 목포대학교는 내년에 15개 학과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53개 학과 12개 학부를 21개 학과 16개 학부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목포대의 이번 학사 구조 개편안은 사상 초유의 결정입니다. 기존 학과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학사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학생들의 수요를 조금 외면을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선택을 좀 받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인식을 하고 그래서 학생들의 수요를 기반으로 전체적인 학과의 모든 틀을 다 개편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부 학과들은 명칭도 바뀔 예정. 이번 대대적인 학과 개편은 입학생 감소로 인한 학교 측의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일부 학생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필요한 학문이라 생각하는데 이름이 바뀐다고 하니까 왜 바뀌는지. 한편 정부는 올해 학과 경계를 허무는 등 혁신을 추진하는 비수도권 지역 대학교 10곳을 선정해 5년 동안 1,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어제 130여 명의 노인 환자들이 있는 화순의 한 요양병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병원은 열흘 전에도 불이 났는데 다행히도 그때와 이번 모두 대형 참사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화복을 입은 소방대원들이 불 꺼진 요양병원 이곳저곳을 살핍니다. 병원 곳곳에선 물방울이 떨어지고 바닥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오후 2시 40분쯤 화순군 화순읍의 한 요양병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병원 건물입니다. 이 불은 이 건물의 지하 1층 목욕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목욕탕 보일러실에서 시작된 불은 45분 만에 꺼졌지만 용접 작업을 하던 60대 작업자가 연기를 마셔 의식을 잃는 등 18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 병동에 있던 환자와 의료진 18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이거 계단 타고 올라오는 연기가 2층하고 3층하고 그 사이에서 나오더라고요. 해당 병원은 열흘 전에도 지하 보일러실에서 불이 나 1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때도 큰 인명피해가 없었는데 두 번 모두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소방시설 덕분이었습니다. 지난 2014년 장성 요양병원에서 21명이 숨진 참사가 발생한 이후 의무적으로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법이 강화되면서 해당 병원은 스프링클러 같은 소방시설을 완비한 겁니다. 두 차례 모두 불이 난 직후 자동으로 소방서에 신고가 접수됐고 스프링클러가 작동돼 불길이 번지지 않았습니다. 석보 설비에 의해서 저희 소방으로 지금 신고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자동화 석보 설비가 설치돼 있어가지고요. 소방당국과 경찰은 지난번 화재로 고장난 보일러실을 수리하기 위해 용접 작업을 하던 중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전라남도가 영상산업 발전과 지역 홍보를 위해 도내에서 영화나 드라마를 제작하면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전라남도는 투자와 편성이 확정된 영상물에 대해 도내에서 소비한 숙박비와 식비, 차량 임차료 등 전남 지역 소비액의 50% 이내로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가 국산김치 자율표시위원회가 추진하는 국산김치 사용 인증업체 표시제에서 2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국산김치 사용 인증업체 표시제는 100% 국산김치를 사용하는 업소나 학교 등을 인증하는 제도로 3월 말 기준 전남 지역 인증업체는 6,030개소로 전국의 4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동부지역본부 확대 개편을 중심으로 조직 개편안을 공개했습니다. 동부지역본부를 전남 이청사로 기능을 강화하고 인력도 기존보다 배 이상 확대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라남도가 동부통합청사 입주부서를 중심으로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동부지역본부는 기존 1국 6과 154명 규모에서 1본부 3국 1관 11개과 320명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동안 동부본부에 있던 환경산림국에서 환경관리국 하나를 독립시키고 산림과에 문화 관련 2개 부서를 더한 문화산림휴양국을 신설했습니다. 여기에 일자리 투자유치국과 여순사건지원단, 민원행정담당관으로 조직을 꾸렸습니다. 오는 7월 통합청사로 확대해 문을 여는 동부지역본부가 실질적인 제2청사 기능을 하도록 기존 3급 본부장을 2급 본부장으로 상향시켰다는 겁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조직안이 동부지역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 지원, 도립미술관 등과 연계된 문화기능 강화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또 본격적인 사실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여순사건 지원단 이전으로 희생자들의 접근성 향상과 신속한 사실조사에도 신경을 썼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선 8기 공약 이행도 있고 행정의 효율성, 그리고 산단의 조성과 지원 분야가 분리되어 있던 그런 부분들을 통합하면서 투자 유치에 좀 실질을 좀 기해보자. 도 본청은 기존 관광문화체육국의 관광개발과를 신설하고 문화부서 동부본부 이전에 따라 자치행정국의 희망인재 육성과를 더해 관광인재체육국으로 개편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조직 개편안을 20일간 입법 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6월 도의회에 상정해 가결되면 7월 정기 인사에 반영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설계 변경으로 위험천만한 시설물이 된 광주 제2순환도로 지산 나들목과 관련해 광주시가 시민 안전을 위해 당초 폐쇄하기로 했던 방침을 바꿔 재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처음 설계대로 우측으로 빠져나오는 식으로 추가 공사를 하기로 한 겁니다. 김영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른 나들목과 달리 좌측으로 진출입하는 형태로 설계 변경이 이뤄진 광주 제2순환도로 지산 나들목입니다. 위험성에 대한 문제 제기 이후 실시한 영역에서 진출 실패율이 최대 8배, 사고 발생률은 최대 14배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와 폐쇄가 예상됐습니다. 위험하다고 하는데 이거를 계속 개통을 하거나 하는 건 하지 않을 것 같고요. 조만간 저희가 입장을 발표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폐쇄 대신 재활용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설계 변경으로 위험해진 도로인 만큼 당초 원한 대로 우측으로 진출입하는 방식으로 다시 공사를 하기로 한 겁니다. 광주시가 새로 제안한 지산 나들목 진출로 신설 계획 도면입니다. 기존의 좌측에서 빠져나가는 진출로 대신 4차선에서 우측으로 빠져나가는 진출로를 2025년 4월 개통할 예정입니다. 또 기존의 진출로는 구조물을 세워 일반적인 도로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이런 결론을 낸 데는 세금을 77억 원이나 들인 구조물을 그냥 폐쇄하는 것보다 교통 수요를 감안해 재활용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 판단에는 나들목을 매몰 처리할 경우 지산 나들목 개통을 전제로 한 조선대야 나들목을 잇는 도로도 함께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지산 유원지가 만들어지거나 또 신양파크 또 무등산 관광호텔을 찾는 모든 분들을 위한 진출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가 공사에 들어가는 예산은 49억 원으로 광주시는 이 사업비 중 일부를 이순환로 민자구간 운용사인 맥커리 측에 부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편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세금 낭비 논란을 가져온 지산 나들목의 설계 변경 과정을 특정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전라남도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 현장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기간 인력을 파견하는 대체인력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체인력 지원 분야는 기존 종사자의 휴가와 교육, 경조사 등이며 파견된 인력은 목욕과 세면, 조리 업무 등을 지원합니다. 올해 대체인력은 총 21명으로 돌봄직 19명, 조리직 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목포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목포시 도시재생 모니터링 보고서를 이달 중에 발간합니다.
이번 보고서는 목원동 선도 지역과 1897 계양 문화거리 등 두 곳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모니터링 결과 두 지역 모두 창업 건수가 증가한 걸로 분석됐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목포시가 다음 달 4일 대한민국 재즈 페스티벌 공연을 선보입니다. 대한민국 재즈 페스티벌은 국내 최고의 연주자들이 결속한 재즈팀이 선보이는 공연으로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만나 장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수준 높은 공연을 펼치게 됩니다. 강진군 문화재단이 주말마다 강진 사이제에서 지역민들이 배우로 참여하는 마당극 다산의 꿈을 선보입니다. 마당극 다산의 꿈은 다산 정약용이 꿈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동문마을 주모의 도움을 받아 후학을 양성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오전 11시 30분과 오후 2시 30분에 관람할 수 있습니다. 세우란 특별 전시회가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한평자연생태공원 특별 전시관에서 열립니다. 새우라는 뿌리가 염주처럼 마디진 모습이 새우 등을 닮은 난과 식물로 우리나라 남서해안 도서지방이 자생지며 동양난이지만 서양난처럼 꽃이 화려하고 향기가 빼어난 것이 특징입니다. 완도군은 최근 글로벌 호텔 체인인 코트야드와 치유산업홍보,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완도군과 코트야드 메리어트 보타닉파크는 완도의 해양 산림 자원을 활용한 치유산업 홍보와 완도 농수특산물 소비 촉진 등에서 협력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의 하늘 대체로 맑겠고요. 공기질도 양호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안개가 자욱한데요. 오전까지는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은 이맘때 기온을 웃돌며 다소 더울 수 있겠습니다. 낮 기온 목포 23도, 강진은 27도로 5도에서 8도가량 높겠는데요. 그만큼 일교차도 큽니다. 환절기 건강관리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서해안 한낮 기온 영암이 27도, 한평은 25도까지 올라 다소 더운 하루가 예상됩니다. 남해안도 낮 기온 해남이 26도, 강진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흑산도 홍도와 채서남단 가거도의 낮 기온 17도가 되겠고요. 물결은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체로 잔잔하게 일겠지만 바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후 2시 28분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우리 지역에 비 소식이 있고요. 비가 오면서 기온은 내려가 서늘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돌침대의 명가 낙타표 천수 흑돌침대 대박 세일. 직접 생산, 직접 판매로 거품 없는 가격 39만 원부터. 흑침대, 돌침대 지금 구입하시면 대박입니다. 목포대에서 무한읍 방향 청계 농봉단지 공장 직판 낙타표 천수 흑돌침대 454-4411. 사장님에게 좋은 은행이란? 개인 뱅킹, 사업자 뱅킹 앱을 다 따로 설치를 해야 되니까 그게 좀 번거롭죠. 대출도 이런저런 과정 없이 간편하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개인 통장과 사업자 통장을 앱 하나로 편리하게. 복잡한 대출도 간편하게. 사업 성공을 기원하는 특별한 카드까지. 사장님에게 가장 좋은 은행이 되자. 카카오뱅크 개인 사업자 뱅킹. 뭐부터 챙길까? 많이 걷겠지? 뛸 수도 있고. 아, 워크아웃. 내 앞에 어떤 길이 있을지 모르니까. 워킹도 러닝도 워크아웃 하나로. 스케쳐스. 분명히 아는 맛인데 더 맛있어. 10가지 과채와 육수로 매콤 새콤하게 끊기지 않고 쫄깃하게 먹어봐. 아는 맛보다 맛있으니까 더 미식 비빔면.